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매번 생각하는 게 돈이 좋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동안 모인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분위기가 제일 좋죠. 네. 여기 아마 장로님은 한 분이 또 헌신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제가 오늘 한 1시간 반, 첫 한 30분은 이 미국에 있는 파버티 그 빈곤에 대해서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은 불면증하고 진정한 쉼에 대해서. 진정한 쉼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죠? 안식일. 제 나름대로 제 환자들이 그냥 대부분이 그냥 잠 잘 잡니까? 그걸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98%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정상인 normal population에서도 한 35%, 한 40%가 나는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제 분야에서 이 잠에 대해서, 불면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도 좀 하고. 그런데 뭐 그전에는 뭐 그냥 내용이 그냥 잠을 잘 자려면 슬립 하이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뭐 방을 좀 차갑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 같은 거 끄고, 그리고 침대는 잠하고 성관계만 할 때만 쓰는 장소로 해라. 뭐 이런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웃긴 말 안 했는데 괜히 기분이 좋으신 거네요. 그래서 그걸 슬립 하이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동안 계속.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슬립 하이진이. 저희 엄마도 그냥 지난 한 20년 동안 잠을 못 주무신다고 계속 불평을 하시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 2-3시간 자고 깨고 밤새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근데 요새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또 진정한 쉼에 대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환자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강의 코스가 2달이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이 한 16번을 이렇게 돌려요, 계속.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또 뭐 저런 거 이렇게 좀 더하고 그러는데, 자꾸 이 영적인 내용으로 제가 자꾸 가고 있어요. 저번엔 지난주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냥 성경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뭐 천주교인도 있고 뭐 이렇게 개신교 교인들 있고, 그랬더니 막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해가지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깊이 이 현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요새 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믿음하고 이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 가끔 쓰거든요, 이 슬라이드를.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보여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럼 믿음이 어려서부터 뭐 성경에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뭐 저런 예? 저게 무슨 말인가? 전 잘 이해를 못했죠, 어린 마음에.
또 저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그러면 말을 잘 안 해요 저희 아버지는. 예? 저희 아버지가 글쎄 좀 답답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책을 볼 때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걸 좀 이렇게 글로 적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동안 많이 이렇게 쌓아왔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냥 사전을 찾아보죠 그냥. 믿음이란 말, faith를 영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올까요? 여기 faith를 찾아보면 그냥 complete trust라고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trust는 뭐예요? trust는 뭐라고 하지 한말로? 신뢰라고 그러나요? 그럼 신뢰는 또 뭐야? 신뢰는 뭐예요? 아니 그 사전을 또 찾아봐야 돼. 예? 지금 trust 보니까 또 belief 나오네 이게. 아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또 이 belief가 나와요. belief는 한글로 뭐라고 그러죠? 없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영어에는 belief가 있어요. belief, trust, faith가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belief를 찾아봐야겠네. 그래서 예, 사전을 다시 돌려가지고는 belief를 찾아보니까 acceptance that something is true. 그냥 받아들이는 거래요. belief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acceptance 여러분 뭔지 아잖아요, 그냥. 예? 꿇으라면 꿇어 뭐 이런 거 그냥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제가 하는 말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유를 따지질 않고 그런 건 온 집안이 다 편해질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faith, reason은 무엇일까? 예? 이성, 논리. 그걸 또 한번 찾아보면 reason을 해봤더니 여러분 여기 사전에 가서 찾아봤더니 이 내용을 보고는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는 explain 설명이래요. reasoning 그냥 설명하는 거래요. 예? 그 다음에 power of the mind 이게 우리 이성 이게 mind의 예?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여기 또 단어가 또 이상한 단어가 나오네요. 여기 로직이 나오네요. 로직이. 그렇죠? 로직은 무엇일까? 그것도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로직이 무엇이냐면은 아르규멘트래요. 아르규멘트. 여러분 아르규멘트는 뭔지 아시죠? 저는 아르규멘트를 너무 잘합니다. 평생 제 와이프가 입씨름을 해가지고 맨날 싸워요 입씨로. 네? 근데 제가 제 와이프하고 이렇게 다툴 때 아르규멘트를 할 때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틀렸어요. 제 와이프가 틀렸어. 말이 안 되는 말을 자꾸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제가 이제 운전을 하잖아요. 집안에서. 뭐 차를 얼마나 많이 타요. 여러분 남자들이 대부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뉴욕에서 운전을 배워가지고는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좀 쌩쌩 달리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요새 또 테슬라를 보니까 되게 빠르더라고. 한번 밟으면 막 그냥 0마일에서 60마일까지 한 3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빨라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남보다 조금 빨리 달리면은 옆에 사람을 안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조금 옆에 있는 차보다 조금 빨리 달려가면은 신호는 띠깍띠깍 주는데 그냥 싹 들어가면 돼. 왜냐하면 차가 천천히 오기 때문에 금방 쫓아와서 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면은 눈치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가면은 눈치를 안 봐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모르지만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이. 그래서 남보다 조금 빨리 가는 게 저한테 편해요. 그리고 이 하이웨이를 나갈 때, 예? 그저
천천히 가다가 내 속도로 가다가 나갈 때쯤 무렵에 조금 속도를 빨리 해서 들어가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와이프는 그게 싫대. 왜냐? 불안하대요. 예? 뉴욕에서 안 컸거든요. 뉴욕에서 그렇게 운전을 안 하면 어디 가지 못해. 다니지를 못해요. 뭐 눈치 보다가 예? 뭐 어리버리 하다가는 뭐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는 10년 동안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옆에 사람도 생각을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벌써 한 30년을 뭐 어떤 땐 잘하고 어떤 땐 못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도 한 4, 5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15년쯤 되니까 제가 와이프 말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좀 천천히 하자. 운전도 좀 안정감 있게. 예? 또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이 하이웨이에서 엑시트 레인을 나갈 때 일찌감치 이제 한 1마일 전부터 오른쪽으로 서가지고는 누구시 이제 이렇게 나가는 버릇이 됐습니다. 제가. 예? 그러던 하루는 그래서 이제 천천히 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앞에 이거 트럭 좀 지나가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때는 뚜껑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뚜껑 열려보셨어요? 네? 뭐 있어요. 목사님들이니까 뚜껑은 잘 닫아 있겠죠. 저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뚜껑이 한번 열리면 막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나면은 아휴 결혼 한 3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정신 나간 여자하고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이론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돼. 어떤 땐 빨리 가라. 어떤 땐 천천히 가라. 이런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을 겪어보는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틀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제가 이 답답한 마음을. 예?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맞는 말입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는 소리를 버럭지고 소리를 오래오래 지르니까 제 뒤에 딸내미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타면은 제 딸내미한테만은 온 세상이 다 알아. 내가 꼼짝 못한다는 걸. 그리고 지도 알아. 그때 한 12살이었거든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는데 꼬덕도 하네 이러면 딸내미가 겁이 없어요 제 딸이. 그러면서 지그시 그때 어렸을 때 제 딸 이 발가락에서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딸이. 근데 다행히도 없어졌어요. 제가 그저 걱정을 했습니다. 이게 평생 가면 누가 이런 여자를 데리고 살까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발에서 냄새가 꼬랑내가 너무 나요. 학교에서 뛰어놀다가 차에 타. 그러면 또 신발을 또 지도 답답하게 신발을 벗어. 어려서부터. 그러면 온 차 안이 진동을 해요. 꼬랑내로. 아들은 안 그런데 저도 안 그렇고 저 와이프도 안 그렇고 조상에도 없어요. 제가 냄새를 다 맡아봤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예? 그런데 그런 꼬랑내 나는 발을 이 가운데다 딱 올려놔요. 이 딸이. 그게 무슨 신호냐면은 자기 발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주물어줍니다. 네,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렇게 키웠거든요. 이런 놈의 딸내미가 나한테 와서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화를 막 내고 있는 내 와이프한테. 저 그 순간은 아주 너무 명확하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너무 열이 나니까.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랬더니 딸내미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Daddy, if you want to make mommy happy, you can't complain about making your mommy happy. 나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지금. 뭐 어쩌라는 거야? 네? 뭐 어쩌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와이프하고 이제 좀 깔아앉고 나서 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설명을 들어봤더니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자기도 제 와이프도 꽤 똑똑하거든요. 예? 자기가 원하는 거는 예?
상황에 맞춰서 자기 마음을 잘 읽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래요. 그런 어쩌다못한 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사람 reading mind, 예? 사람 마음을 읽는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영국 내용 보세요. 제가 저 책 보면서 제일 먼저 배운 거 무엇이냐면은 reading somebody else's mind is very difficult.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연구자들이 그거를 채택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뭐 자녀, 그다음에 뭐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느냐, 읽을 수 있는 확률이 40%예요. 아무리 잘해봤자 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 와이프가. 예? 이런 스토리는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제 와이프 알기멘트를 들어보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는 이거를 뭐 이제 제가 이게 나이가 57살인데 이제 이거 와서 지금 이혼해봤자 전 이혼을 못해요 제가. 돈을 너무 벌어가지고는 특히 제가 이혼을 한다면은 저기 아리조나로 가서 이사를 가겠습니다 먼저. 플로리다도 괜찮아요. 텍사스는 더 좋아요. 예? 먼저 이사를 가서 한 5년 동안 참고 살다 그때 이혼을 해야 돼요. 제가. 아니면 제가 쫄딱 망해. 이혼도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이 알기멘트로 가지고 따지고 살아보세요. 다 망해요. 예? 다 망해. 이게 라직입니다. 예? 아휴, 엊그저께는 같이 또 걷재요. 그래서 저야 뭐 와이프 걷자면은 같이 걷는데 나가다 보니까 또 나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래 손으로 이래는 거 제가 똥개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봤더니 뭘? 그랬더니 왜 그라지를 안 닦고 나오니? 그래서 그래 미안해. 뭐 다시 들어갈 텐데 뭐 그라지.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라지를 딱 닦고 영으로 싹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닦고 이제 가서 나가는데 바깥에 이제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가 있잖아요. 그 게이트를 열고는 나와서는 이제 들은 소리가 있으니까 제가 또 빨리 배우거든요.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문을 이제 닫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닫혀요 이게. 그래서 삐까대가지고 좀 힘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닫으니까 여와이프가 뭐라 하면 그거는 왜 닫어 이러고 있어요. 그때는 너무 웃겨서 구경도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라지는 닫으랬네. 이거는 왜?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라지는 닫아야 되고 바깥에 문은 그래서 아니 뭐 다시 볼 거 이걸 왜 닫느냐. 그래서 그라지도 그럼 열어놓으면 왜 안 되냐. 저는 결혼 생활을 여러분 한국의 풍습에 졸혼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한국에서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와이프도 졸혼 이 얘기를 하고 저도 졸혼 그게 뭔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졸업한다는 뜻인데 빨리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답답해가지고 얼마나 다투니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이 사이언스도 공부하고 제가 의사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20-30년 동안 계속 뭐 역사책, 철학책, 뭐 플레이토, 아리스토텔, 어거스틴 해가지고 다 볼만한 책은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은 제가 빡식해요. 이론은 제가 빡식합니다 정말. 날레지 하면은 지식 여러분 웬만하면 좀 못 당할 걸요. 웬만해서는 신학도 계속해 관심이 있어가지고 신학책도 계속 봐왔어요 제가. 예? 그래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좀 이 폴리틱스에서 좀 관심이 있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재밌어해요. 왜냐면 제가 오피니언이 많거든요. 지식이 많다는 거예요. 예? 지식이 많아야지 이 로직이 아르규멘트를 잘할 수 있거든요. 따지는 걸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라직이 또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정말 웃기는 소리가 납니다. 라직이 뭐냐면은 아르규멘트가 무슨 아르규멘트? 내가 아르규멘트 이게 내가 논쟁, 아르규를 하면은
무슨 알기만 하면은 내가 믿는 것을 지탱하면서 그것을 알기멘트 하는 것이 라직입니다. 지금 뺑 돌아가지고 여기로 다시 왔네 지금. 뺑글뺑글 돌아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시작해서 트러스트로 가가지고는 빌리프로 시작해서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게. 사전을 보면 이렇게 뺑글뺑글 돌게 만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로직, 리즌이 뭐 대단한 것 줄 알았더니 야 보니까 이게 로직이에요 로직. 로직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냥 이게 알기멘트 투쟁입니다 그냥. 쌈이에요 쌈. 예?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해보면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하는 게 뭐냐면은 쌈을 잘해요. 알기멘트를 잘해요. 그리고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이게 질문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것을 내세우면서 로직을 사용해서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휘두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요새 제가 책을 볼 때마다 이 아웃라인을 해가지고 그걸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아웃라인을 해가지고 쫙 보면은 그래도 가끔 사람들이 네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성경 말씀이 제일 재밌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쉼에 대해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좀 한번 풀어봤거든요.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자 앞에서 무슨 논문을 쓴다고 그러나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살 잡는다고 그런 말을 목사님들 앞에서 성경 말을 함부로 다루는 건 제가 되게 꺼려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해봤습니다. 예. 제가 하는 말 다 믿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은 알기멘트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래서 사이언스도 그 기본이 빌리프예요. 기본이 빌리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리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사이언스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1700년도 말기에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의 definition이 무엇이냐면은 you don't argue against fact. 아르규멘트를 딱 끊어버렸어요. 팩트로. 그래서 사이언스의 첫걸음이 수집입니다.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팩트가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아니라 그 국민 국민 숫자 민수기인가 숫자 세고 팩트를 계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구 밀도 그 1600년도 말기에 1700년도 보면은 그저 무조건 팩트, observation, write down. 예? 그다음 measurement. 그전에는 measurement가 한국에서는 심리, 여기서는 마일, 어디서는 킬로, 다른 동네마다 다 이 건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weight하고 measurement, 사이언스의 첫걸음이 팩트를 establish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팩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논쟁을 하지 말자. 그래서 팩트가 중요한데 팩트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라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팩토럼이라고 팩토리 있잖아요. 팩토리.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 단어가 없으면 사이언스가 형성이 안 돼요. 왜냐면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만 가지고는 싸우지 말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벌써 23분이 지났네요. poverty.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원래 그 구약 성경을 좀 더 좋아했고, 예? 그 다음에 창조론. 제가 신학을 박사학위를 따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방황을 시작하면서 사이언스를 좀 이해하고 또 돈도 벌고 돈 걱정 없이 좀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의사를 했는데 제가 만약에 신학 연구를 했으면은 구약 성경을
연구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선지자의 그 메시지,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 social justice, 그렇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그 다음에 불구자들, 그 다음에 orphan, widowed, 예? 그 다음에 foreigner, 외국인들 잘 대접을 해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오늘. 그 선지자의 그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social justice. 근데 저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뭘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평생 지난 뭐 20년 동안 저 돈을 벌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돕는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텍스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예? 그 거버먼트에서 다 이제 뭐 테이크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 신경을 안 쓰고 뭐 수십 년을 이렇게 지내왔는데, 여러분 지난 팬데믹 시작하기 바로 전 2018년도, 19년도, 17년, 18년, 19년도 그 3년 동안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지난 70년 동안 계속 몰타리티가 사람이 계속 매해 더 오래 삽니다. 매해 한 4분의 1년이 에버리지 통계로 보면 이렇게 느는데 2017년, 18년, 19년 동안 3회 동안 몰탈리티가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에서만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 이게 저 디벨롭드 컨트리는 저 OECD에 참가한 나라들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미국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왜 떨어지는지 알아봤더니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살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알코올 중독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마약 중독으로 죽는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것도 중년기 white Caucasian, 아니 Caucasian middle age, 30대, 40대, 50대 남자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자살, 그 다음에 마약 중독,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보면은 이게 무슨 질병이에요, 여러분? 예? 이거를 death of despair이라고 합니다. 절망의 죽음이에요. 포기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자살하는 건 지금 죽겠다는 거고, 마약을 하는 것은 내일 죽겠다는 거고, 알코올은 내년에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죽겠다는 소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이유로 사람이 이 마약 중독으로는 2015년도에 보면은 1년에 한 4만 명씩 죽었는데 지금 11만 명으로 늘었어요. 지난 4년 동안. 그래서 나라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이 공항에서 신문을 사가지고 보니까 작년보다 펜타닐로 중독으로 죽은 사람이 50%가 늘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뉴스로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왜 이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익스트림 파버티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여기 슬라이드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팩트니까. 팩트는 여러분들이 그냥 저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특권이 없습니다. 이 익스트림 파버티는 뭐냐면 미국에서 파버티 빈곤 하면은 데피니션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면은 1년 소득이 9,800불인가고 가족이 있으면은 한 22,000불로 떨어지면은 파버티입니다. 근데 익스트림 파버티는 거기서 반을 뚝 잘라가지고 인컴이 거기서 반이 된 사람.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예? 그러니까 1년에 10,000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10,000불을 가지고 한 달에 그저 한 800불, 900불 가지고 사는 집안들을 가지고 익스트림 파버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너브를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게 1980년도예요. 거기 1%, 아니 100만 명입니다, 이게. 근데 90년도부터 이게 슬슬 올라가, 이게 익스트림 파버티가. 하루에 1불 90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미국이에요, 이거 미국. 근데 rest of the world를 보면은 나머지 나라, 온 세계를 보면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죠? 이게 다 떨어지는데 미국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미션 월크를 하고 싶으면 딴 나라 갈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미국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세크먼트에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 친구 제임스라고 그 친구 거기 보드 멤버를 해가지고 한 2년 했는데 난 그 얘기 듣고 나한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은 뭐 먹을래 쫓아다니면서 안 먹어 이놈들이. 지 먹고 싶은 거 먹다 조금 먹고 갖다 버리고. 그런데 거기 아이들은 하루에 음식을 한 번 제공해 주는데 싹싹 긁어서 다 먹는. 그걸 한 번 보면은 마음이 찡해가지고 볼 수가 없대요. 그런 아이들이 수천 명이 돼요 거기. 그래서 그 펀레이징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는 것만 해도 해주려고. 그 파벌티의 데피니션 뭐냐? 있는 게 모자르고 먹는 게 부족하고 그 다음에 거처할 곳이 없는 곳이 거처할 곳이 여성은 홈레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홈레스 열받아가 죽겠어 그런 새끼들. 앞에 자꾸 헐쩡거리고 무섭고. 그래가지고는 제 와이프가 이제 베이커리를 하는데 그 앞에 이렇게 좀 뱅크가 있어가지고 홈레스가 거기다 텐트를 주고 살아요 그냥. 내 오피스 바로 옆인데 또. 그래서 이 세크라멘토 이 캘리포니아는 퍼블릭 프로퍼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집인데 그 앞에 인도 그 카운티 프로퍼티예요. 앞에 그 비즈니스 앞에 그 사람들이 걷는 인도는 거기서는 우리가 쫓아내질 못해요. 프라이빗 프로퍼티는 쫓아내는데 퍼블릭 프로퍼티는 순경을 불러야 되는데 순경이 불러와서 그 순경이 쫓아내질 못합니다. 경고를 주고 48시간 내에 철수를 해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네들도 알아.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그리고 이틀 후에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경을 또 불러야 돼. 그러면 제 와이프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베이커리. 제가 돈을 벌어야지 얼굴을 쏟아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해? 제가. 근데 이게 방해가 되니까 에스더가 속으로 이렇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가서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제 에스더가 정말 똑똑해. 무서워. 텔레비전에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아는 사람이니까 그냥 방송국에 와서 좀 특집을 해달라고. 뭐냐면은 홈레스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는 행패를 부리면서 거기서 뭐 좌를 던지고 해가지고 뭐 깨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는 시리한테 전화를 그러면 비디오 다 찍혔거든요 그게. 그래서 텔레비에서 한번 나와가지고는 그걸 특집을 하니까 그 다음 날로 시티에서 이 추억이 이따만 추억이 나와가지고는 기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기기가 있어요. 커다란 기대가 쭉 나와가지고는 덥석 들어가지고 던져가지고는 다 치우고는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근데 홈레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파벌티가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팩트를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이 팩트도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요. 팩트도 그 주동하는 사람이 지멋대로 갖고 논다는 걸 압니다. 팩트도 믿음에 따라서 지가 이리왈 저리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제가 보니까 여기 deep poverty 60.2% population인데 여기 이제 온 세계에서 지금 10% 미만으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extreme poverty가 지금 미국이 우리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그 다음에 빈곤. 제일 먼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아직도 좀 논리가 되는데 클린턴이 그때 웰페어를 스탑 시켰어요. 1996년도에. 웰페어가 뭐냐면은 그냥 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 익스트림 파버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돈을 줬습니다. 캐시 웰페어라고. 90년대에 어떻게 바꿨냐면 너네들이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미국 나라에만 부자들이 여러분 제가 부자인가요?
여러분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들 수줍어가지고 손을 못 드네. 글쎄 제가 사는 집이 지금 300만불짜리 집을 샀거든요. 부자죠? 제 재산이 얼마 되는 건 제가 좀 부끄러워서 얘기는 안 하고 궁금하시죠? 좀 돈을 많이 법니다 제가. 네, 터무니없이.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제가 23년 동안 버는 돈 중에서 제일 많이 벌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비즈니스가 늘려가지고 지금 2배로 늘릴 지금 계획이 있거든요. 제 와이프도 또 베이커리가 잘 돼가지고는 뭐 하루에 매상이 한 2만 불씩 돼요. 그 베이커리가. 네, 그래서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뭐 세컨멘트에서 그냥 아주 떡을 쳐요 그냥 제 와이프가. 그리고 그 앤드루 지몬이라고 저 텔레비에서 아주 유명한 푸드 크리틱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세컨멘트 들려가지고 비디오를 쫙 찍어가지고는 베이커리 들어가서 찍어가지고 자기 저 인스타그램에 올렸네요. 그 한 달 전에. 그 이후로 손님이 안 끊죠. 끊기진 않아 그냥 하루 종일 와서 왔다 갑니다. 그래서 세컨멘트에서 알게 모르게 저희 부부를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겁이 나요. 한나는 못 갈까봐. 부자 한나라 가기 힘들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이걸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일만 했는데 돈은 벌고 싶은 목적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죠. 열심히 했는데 진짜 돈이 벌리고 나니까 걱정이 돼요 제가. 네? 그것도 무슨 문구가 걸리냐면은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래요. 오 마이 갓. 그런 성경절은 좀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 주?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 네? 계속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미국에서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엑스플로이트 한다는 뜻이에요. 그 시스템을 여러분이 조금만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에서만 노조가 다 망했어요. 지난 50년 동안. 여러분 노조에 대한 생각하면 저도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저 아버님이 대한항공에서 비서실장으로 뭐 수십 년을 한 10년, 15년을 하셨는데 노조를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예. 제 아버지라고 그랬나 제가? 예, 제 장인어르신이. 그런데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일하는 3분의 1 일꾼들이 노조에 참가를 했습니다. 멤버십으로. 60년대, 70년대.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다 박살시켰어요. 대처라고 같이. 그래서 지금은 4%, 프라이빗 섹터는 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뱅킹 시스템이 디레귤레이션 되면서 수천 년 동안 법으로 안 됐던 이 유술이,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술이. 인출스레도 터무니없이 차지하는 그러한 거. 예? 고리대금. 그게 지금 80년대부터 이게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했는데 여기 웰페어를 보면은 여기 그때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라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5년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고 일을 안 하면은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로 돈이 들어가는데 스테이트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가는 돈은 일부리 페더럴 거버넌트에서 스테이트로 들어가면 거기서 한 20-30전밖에 안 된답니다. 거기서 뭐 한 부분은 뭐 투이션으로 가고,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돈이 끊겼어요 지금. 지난 30년,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만. 그리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돈을 공짜로 받으면은 게으르신다. 나도 누가 돈을 공짜로 주면 내가 왜 일을 해? 근데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상대로 이 사이언스도 그 연구를 뭐 많이 했죠 미국에서. 근데 복지 시스템은 일시적인 불행에 대한 보험 역할을 하지 복지에 대한 의존을 만들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 사이언스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해가 되는 것은 아직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리치가 어떻게 포어의 베네핏을 하느냐? 텍스 시스템이 망가져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 보면은 포어의 미들 클래스가 25%를 내고 부자가 28% 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400명은 23%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 인컴이 여러분 프로그레시브로 생각을 하는데 세일즈 텍스, 리얼 에스테이트 텍스, 그다음에 CD 텍스 뭐 이거 나가는 돈을 다 계산을 해보면 이 뭐 거버먼트로 들어가는 걸 다 계산해 보면은 통계가 다 비슷비슷하게 내요. 가난한 사람도 25% 내고 미들 클래스도 비슷하게 내고 그래서 이 텍스 시스템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절망의 죽음, 그 다음에 가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그 다음에 이 레이건 대통령이 참 똘똘했는데 연설은 지금 기가 막히게 했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1982년도에 이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노조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거든요. 그래서 이 실질 임금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리얼 웨이지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도 있고 뭐 30년 전에 1시간에 5불 받으면은 지금 그 5불이 가치가 되나요? 뭐 한 1불 5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난 1979년도 이후 실질 임금은 연간 0.3%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3%고 예? 그 페더럴 미니멈 웨이지 보면은 지금 2009년 이후로 이게 체인지를 안 했는데 예.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뱅킹 시스템이 여기 이거 보면은 이 predatory lending이라고 제가 좀 돈을 번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저도 돈을 좀 버는데 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가끔씩 그 홈레스네스하고 파버티하고 그다음에 이런 책을 좀 가끔 보는데 요새 나온 뭐 여러 번 책을 본 결과 제가 뭘 좀 해야겠다는 이 충동이 갑자기 막 들어와서 좀 미쳐버리겠어 내가. 왜냐면 그전에는 나라에서 이걸 잘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없어요. 정말 빈곤한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띄어요. 요새는 눈에 띕니다. 홈레스가 눈에 띄고 그 다음에 제 환자를 보면은 답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칼 할리스라는 이 키가 이렇게 눈이 동글동글하고 미국 사람들 얼마나 눈이 동글 잘생겼어요. 얘는 흑인인데 운동선수 같이 키도 크고 근데 애가 넷이야. 나이가 31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뉴스타트 같이 그 펑셔널 레스토레이션 프로그램 보내가지고는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애가 굉장히 긍정적이야. 예? 교육 좀 받고 좀 뭐 좀 누가 서포트 해주면 정말 아주 잘 살 놈이에요. 그런데 부모도 서포트가 없고 친척도 없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애를 넷을 낳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픈 거는 많이 나가지고는 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해봤자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해도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사실 2년만 딱 투자를 해서 엑스레이 테크니션을 만들어 놓으면은 1년에 10만 불을 벌 수 있습니다. 좀 오버타임 조금 해가지고. 요즘 뭐 헬스계에서는 뭐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니까. 근데 2년 동안 자기가 먹고 저 학비를 내려면 한 5만 불이 필요해요. 또 5만 불이 어디서 나와? 내가 아까운 내 돈 줄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 사람 도와주면 또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마음을 닫고 의사생활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줄 말이 없어요. I don't know what to do, man. You gotta figure it out. I don't know. 그래서 자기가 그냥 저기 뭐 도올대시 뭐 일하고 자기 와이프도 뭐 일하고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익스트림 파버티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내일 키우면서. 근데 이 predatory lending이라고 이 뱅킹 인더스트리 일하는 사람들은 얘네들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면서 직장생활해서 체크를 받았습니다. 체크를 받아가지고는 이 보통 은행을 안 써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책 캐싱 플레이스 가서 체크를 캐시를 하는데 거기 돈을 내고 체크를 캐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2주 후에 이제 월급이 나오잖아요. 한 일주일 후에 월급이 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해요. 당장 돈 100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왜냐면 저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전기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저 계란 한 줄 사야 되는데 우유도 사야 되고 근데 돈이 지금 딱 떨어졌어요. 부모도 없습니다. 뭐 어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일은 해. 그러면은 페이가 나오니까 여기 체크 캐싱 페이데이 론 페이데이 센터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보면 아주 많아 깔렸어요. 그다 저 쟤네들이 뭐 하나 했더니 제 친구 제임스가 은행에서 은행장 하거든요. 근데 은행을 하니까 사람들 많이 알아요. 제 델파스에서 골프 치는데 거기서 한 놈이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이놈의 새끼는 맨날 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고 거기 와서 술을 한 번 마시면은 12,000불을 쓰고 갑니다. 친구들. 거기서 비싼 술 다 꺼내가지고는 내가 한번 골프 치고 가서 앉았는데 떡 앉아가지고 뭐 술 마시고 막 하기 시작했어. 내 친구 하나 데려와서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는 아무도 없는데 벌써 알고는 그냥 비싼 술이 쫙 깔리더라고. 저는 바빠서 이제 나왔지만 그때 알고 보니까 거기서 밤 2시까지 술 마시고 그러니까 10,000불씩 써요 이놈이. 알고 보니까 이 페이데이 자기 아버지가 그 페이데이 론 센터 해가지고는 아주 갑부야 세커먼트에서. 예? 그런데 그 제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빌리는 단위수가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해서 가서 제일 많이 빌리는 단위수가 얼마겠어요? 예? 200불, 300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20불이에요, 20불. 네. 20불이 모자라가지고 20불을 빌리려면 걔네들이 돈을 코스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미니멈 차지 5불. 그러니까 20불을 받고 내가 갚을 돈은 25불입니다. 그리고 페이데이가 2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100불이 필요해. 그러면 직장이 있는 것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뒤 체크업을 했는데 분명히 나올 돈이에요. 지금 오늘 당장 죽지 않으면은. 그러면 가서 내가 선금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100불을 빌릴 때 지금 얼마를 내냐면은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는 17불 65전을 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17불 65전이면은 1년 동안 그러면 17%잖아요. 1년 빌리면은. 근데 이게 2주 간격으로 이게 나가거든요. 그럼 2주에 갚겠습니다. 그래서 2주 가면은 이게 갚을 돈이 있어야지. 또 모자르거든.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거기서 저 빌린 돈은 놔두고 거기서 17불 65전을 또 내면은 2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100불을 빌리는데 평균 4번, 5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돈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율을 따져보니까 400% 내지 600%를 내고 내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어요, 미국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거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난 레이건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내가 레이건 싫어하는지. 이유가 그냥 쫙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몰랐어. 예? 모르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그랬지만. 그래서 이 5불, 그 다음에 은행에서 5불 드라프트, 이거 체크를 바운스 하면은 한 35불 차지하거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돈이 고갈이 돼가지고 이제 네게티브 밸런스 들어가면은 거기서 또 이제 차지가 있고. 그래서 그거 차지 다 해보면 1년에 11 빌리언 달러 오블 드라프트 피드. 예? 그 다음에 페이데이 론 9.8 빌리언 달러. 그래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It's expensive to be poor in America. 가난하게 사는 게 굉장히 비싸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난하게 살려면. 네? 그래서 이 파버티 라인에서 사는 사람들을 돈을 그냥 줘가지고 파버티 라인 어버브로 올리는데 모든 미국에 있는 사람 이 인구 네? 파버티 라인 빌로에서 돈을 줘가지고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꽤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죠? 지금 요번에 나온 게 통계적으로 2021년 통계적으로 177 빌리언 달러 1,700억 원이면은 모든 사람을 가난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미국 정부에서 이게 껌값이에요, 여러분. 예, 껌값입니다. 이걸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인포메이션이 너무 웃겨가지고는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미국이 싫어지기 시작하는데 네, 홈레스는 볼까요? 레이건이 텍스를 1981년대 50%에서 37%로 커트를 했거든요. 제가 조지 W 보시 때 그때 또 텍스 컷이 있어가지고는 텍스가 그때 뭐 36.5%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바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텍스 커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거의 뭐 2만 불을 더 내더라고요. 제가 텍스를. 예? 한 6, 7% 차이가 그래서 되게 열받더라가 이런 오바마 새끼. 내가 열심히 돈 버는데 왜 이렇게 자꾸 다 뺏어가. 그래서 지금은 제가 텍스 레이시가 54%가 되고 캘리포니아가 이제 높잖아요. 50만 불 이상 인컴이 되면은 거기에 또 맥시멈 15%가 되기 때문에 뭐 페더럴 텍스 근데 페더럴 텍스를 50%에서 13%를 커트했더니 그 거버먼트 스펜딩이 GDP 22.2%에서 17.6%로 떨어졌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예? 그걸 나라에서 그 나라의 그 재정을 보면은 커트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70%가 메디케어하고 소셜 스큐리티 다 나갑니다. 70% 거의 70%가. 그걸 어떻게 그다음에 메디케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도 헬스케어예요. 그다음에 밀리터리 스펜딩이에요. 그다음에 나중은 뭐 얼마 안 됩니다. 커트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 디파트먼트 하우싱 펀드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위해서 affordable cost housing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줬어요.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한 30%, 35% 정도 렌트를 내면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70% 내지 80%를 렌트를 내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50%를 넘어가면은 힘들어요. 2천을 벌어가지고 아파트 1,000불 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차 몰고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홈레스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홈레스가 이놈 새끼들 할 거 없이 그냥 노가다버리고 저거 뭔가 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홈레스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상황은 이 government housing funding을 cut by 70%. 예? 그래서 그리고 집을 못 짓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에서. 한국을 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이요? 아파트 쫙쫙 올라가가지고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살잖아요. 여기 우리 세크라멘토에 2층 이상을 못 줘요. 2층 이상을. 아파트 2층 이상 올라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세크라멘토에 도시나 들어가야지 좀 있지. 미국의 온 땅 75%가 이 싱글 패밀리로만 짓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짓질 못해. 왜 싱글 패밀리 두플렉스 줘도 되고 쿼드플렉스 줘도 되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작년에 이 뉴섬이 이거를 바꾸는 비를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두플렉스도 짓게 하고 쿼드플렉스도 짓게 하고. 여기 보면은 임대료, 렌트가 소득 증가율보다 325%를 초과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홈레스가 안 돼요? 예? 둘이 열심히 달라붙어가지고 미니멈 웨이지 해가지고는 그래도 힘든데 미국에서. 그래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여기 신명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제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I command you 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는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you shall open 네 손을 열어라. 그 다음에 여기 generously, bountifully 파토하란다고 했어요. 그냥 이만큼 여는 게 아니라 generously 여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 성경책을 보면서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은 온 세계적으로 지금 익스트림 파버티가 점점 줄고 있거든요. 여기 1996년 36%에서 2020년도에 9%로 떨어진 거는 지금 30년 만에 온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 유엔에서 아주 우리 미셔너리들도 다들 미얀마에 계신 분 누구예요? 그 목사님. 거기서 직장 생활 다 보급해서 방글라데시 가고 우리 교회에서 아주 큰일 많이 합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We are contributing to this.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지금 깎으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복잡할, 그리고 저는 가서 뭐 음식 제공해주고 뭐 이거 남는 안 먹는 음식 뭐 캔 같은 거 갖다 주고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여기 연구 내용으로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거예요. 그냥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 간섭 안 하고, 이건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제 생각. No requirement, just come. I will be there for you. 사람들이 돈을 주면 마약을 사고 이런 것 때문에 1%.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추적을 해보면은 1%밖에 안 된대요. 알코올, 마약, 그 다음에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건 1%밖에 안 된대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돈을 알래스카 가면 여러분 그냥 이사만 가면 한 달에 $1,000 나와요. 지금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 노가다거리고 노는 사람 없어요. $1,000 나온다고. 덴마크,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지금 익스페리먼트를 했습니다. 근데 여자한테 돈을 줘야 돼요. 남자한테는 좀 끼가 잘못 가요. 그 여자들한테, 가족 있는 여자한테 돈을 주니까 이 돈을 잘 쓴대요. 네? 멕시코에서도 답답하니까 너무 못 사니까 나라에서, 그리고 이 푸드 스탬프 뭐 그다음에 지금 temporary assistant needy family라고 해서 TNF라고 있고, 그다음에 earned tax credit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미국에. earned tax credit은 뭐냐면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텍스를 안 내도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직장이 없으면은 뭐 돈을 얼마 안 버는데 뭐 돈을 받아서 그게 얼마 되겠어요. 1년 돈 마음을 버는데 뭐 거기서 돈 1,000불 돌려받아가지고 뭐 큰 도움이 돼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 내용이 좀 책으로 벌써 나온 지가 한 10년 되고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타크턴에 125 가정을 2019년도에 2년 동안 그냥 500불씩 줬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정말 어메이징했습니다. 온 동네, 그 도시, 그 스타크턴이라면 우리가 이제 세크라멘토 사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 레퓨테이션이 안 좋아요. 예? 뭐 후진 동네로, 근데 세크라멘토의 한 반 사이즈가 꼭 반이거든요. 거의 한 70만 명 살고, 우리 세크라멘토 정말 200만 명인데 스타크턴은 그 동네 모데스까지 다 쳐가지고 한 100만 명 됩니다. 근데 200 가족한테 500불씩 아무 질문도 없이 필요한 사람, 파벌티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500불씩 줬더니 거기에 대한 리조트가 어메이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한테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거를. 세크라멘토 교회를 통해서 꼭 필요한 한국 또 교민들, 그냥 제가 뭐 한 달에 뭐 5,000불, 한 10,000불씩 그냥 한 3년, 한 5년 좀 제가 내기로 하고, 그래서 한 가족 앞에 뭐 가족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한 500불씩 주고,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냥 힘드신 분들은 한 달에 300불씩 조금씩. 근데 영국 오렌지 카운티에도 이걸 잠깐 했는데, 이걸 막 1,000불씩 2,000불씩 안 줘도 돼요. 300불만 줘도 이거 확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돈이 2,000불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제 한국에 살 때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도 굉장히 좀 돈은 관리를 잘 하셨거든요. 이제 올고 타고 오면은 그때는 현찰로 꿍쳐놨다가 매일 조금씩 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어떤 가족들은 한 3일 남겨놓고 돈이 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목사님 집안이고 교인이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좀 쌀 좀 빌려달라고, 뭐가 떨어졌다고. 목사님 그런 기억 나세요? 이러시네. 나는 기억나는데. 근데 뭐 다 알아.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서로 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는 여기서 한번 빌리면 그 다음에 또 갚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크레딧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가지고는 이게 서로 서포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포트가 안 돼요, 미국은. 왜냐면 가정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친척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철치 커뮤니티, 우리는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믿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은 뭐 내가 뭐 여기 나도 모자란 돈이지만 뭐 이거 오늘 100불 빌려주면 그거 될 수 있어요? 그냥 다음 주에 보면 또 안식이라고 한 2달 동안 돈을 안 내면 좀 가서 네? 뒤로 좀 욕도 좀 하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속물로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거 갚아야겠네. 돈 갚아. 그게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돈 뭐 내가 그거 5불 받겠어요? 5불? 그 15불 받겠어요? 그냥 빌려주는 거죠. 근데 그런 커뮤니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큰 역할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진짜 하늘나라 갈 찬스도 있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부자로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놈 새끼를 저 페이데이 로닝가 뭔가 그거 내가 저 비즈니스를 한번 지금 해보려고 지금 구한 중이에요 지금. 네? 근데 거기다가 그냥 비즈니스 차려가지고는 100불 그냥 그거 거기서 돌아가기만 이제 돈을 좀 받고 네,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에서 좀 maybe we can make a difference. 제 생각이에요. 오늘 이 첫 시간은 지금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다음 시간은 제가 쉼에 대해서 좀 릴렉스 이번에 좀 텐션이 좀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이게 정말 복받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내용이 지금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이게 구린락이 있어가지고 캐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기만 해도 각 교회에 부자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크라멘토에서 이거를 모집해서 제가 좀 투자를 해서 이제 좀 돕고 거기에 이제 연구 내용을 잘 해가지고 이제 글로 써내고 그다음에 선전도 하고 그다음에 그 각 교회에다 이걸 전부 해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도와가지고는 우리 동네 안에서만 해서도 이 엑스트림 파버티는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우리 선지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제일 큰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5분 동안 휴식을 하고 다음에 와서는 제가 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